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톨입니다. 오늘은 보충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보충제 사이트만 들어가도 너무나 많은 보충제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어떤 것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보충제 회사의 상술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충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지만 식단에서 잘 섭취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충제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크레아틴이라는 성분은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에 근력의 향상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크레아틴은 우리의 일상 식단에서는 잘 섭취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육류를 통해서 얻는 크레아틴의 양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소고기를 몇 끼니 먹으면 크레아틴 섭취에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닭가슴살로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크레아틴을 보충제로 추가적으로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머슬 앤 스트렝스 피라미드 뉴트리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충제는 이 피라미드에서 가장 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일부는 보충제를 구입하는 것은 돈 낭비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미약하지만 근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충제 사이트에는 수많은 보충제가 있기에 개인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충제 선택 시 두 번째 유의사항은 성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끔씩 선수들은 본인이 먹는 보충제가 도핑에 걸리는 것임을 모르고 먹다가 도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추럴 운동선수들은 다음과 같은 마크들에 대해서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Certified Drug Free. 두 번째, Certified Sport. 세 번째, Informed Choice. 이 마크들은 불법 약물이 아님을 증명해주는 마크인데요. 만약 와다나 카다에 들어가 보충제 성분 검색이 귀찮으시다면 다음에 라벨이 붙은 보충제를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유의사항은 바로 믹스드, 블렌드라고 적힌 보충제를 피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보충제는 어떤 성분이 30g이 들어가 있다고 적혀있을 뿐 어떤 성분이 30g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해놓은 보충제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단일 성분으로 표시가 된 보충제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가적으로 본인이 섭취하는 보충제가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볼 때 이그제민닷컴과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Sports Nutrition 이 두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 이 사이트에서는 영양 전문가들이 보충제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논문 및 연구 결과도 적어놓는데요. 예를 들어 크레아틴이라는 단어를 쳐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정 보충제를 검색해보시면 각종 논문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논문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양을 섭취했는지, 부작용, 레퍼런스, 연구 결과 등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충제를 고를 때 유의해야 하는 네 번째 사항은 새로운 보충제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새로 나온 보충제는 사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 나오는 보충제는 항상 많고 반짝 떠올랐다가 다시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 말은 결국 보충제 회사에서 특정 보충제를 팔기 위한 상술임을 말합니다. 보충제 회사에서는 특정 성분이 든 새로운 보충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사람보다는 동물에게 실험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험 기간도 짧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저라면 연구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 보충제는 믿고 거를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디아스파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한 연구에서는 이 성분이 남성 호르몬을 올려주고 근성장과 근회복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보충제 회사에서는 디아스파트산이라는 보충제를 판매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 연구에서는 이 성분이 오히려 남성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스트렝스와 근성장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2015년도에 디아스파트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디아스파트산을 섭취한 그룹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오히려 줄었다고 말합니다. 1년에 1000가지의 보충제가 소개되고 연구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중 99.9%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보충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보충제를 분류해야 하는데요. A리스트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보충제를 의미하고 이는 운동선수들에게 적극 권장하는 보충제입니다. B리스트는 효과가 없다, 효과가 있다고 현재 논쟁이 있는 보충제 리스트입니다. C리스트는 우리의 몸에 효과가 없는 보충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먼저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A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리스트에는 종합비타민, 필수지방산, 비타민 D3, 크레아틴, 카페인이 있습니다. 종합비타민의 경우에 장기 복용을 한다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많은 논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장기간 진행한다면 충분한 영양 섭취가 힘들기에 종합비타민을 추가적으로 먹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다이어트를 장기간 진행하는 선수들은
미네랄과 비타민 등의 결핍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커팅 시에는 종합 비타민을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몸 전체적인 건강과 근손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하는 것은 본인이 종합 비타민을 먹는다고 해서 음식을 통해 미네랄과 비타민을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산과 관련해서는 EFAS, EPA, DHA가 있는데 이것들을 장기 섭취했을 경우에 건강상의 이점은 어마어마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PCO일에 대한 연구는 정말 많이 존재하는데요. PCO일을 장기적으로 섭취해주면 심장병, 우울증, 혈압 등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류를 식단 속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PCO일을 드심으로써 DHA, EPA, EFAS 등을 섭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EPA와 DHA의 경우에는 다이어트 시에나 림메스업 시에도 전부 섭취해 주시는 것이 근성장과 근손실 예방에 유익할 것입니다. 비타민 D3는 지용성 비타민인데요. 주로 햇빛을 통해서 합성이 됩니다. 그렇기에 겨울에는 피부가 햇빛을 볼 기회가 별로 없기에 특히 챙겨야 하는 보충제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골다공증, 암, 고혈압, 면역 시스템의 기능 저하가 있습니다. 반대로 비타민 D가 체내에 충분할 시에는 웨이트 트레이닝 시에 근력과 퍼포먼스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다음은 크레아틴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레아틴은 우리의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크레아틴은 장기적으로 섭취할 시에 우리의 근력, 파워, 근성장에서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크레아틴은 현재까지 밝혀진 보충제 중에서 입증이 가장 확실한 보충제이기도 합니다. 크레아틴의 경우에는 주로 육류에 있는데요. 특히 소고기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크레아틴을 섭취할 때는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을 권하는데요. 왜냐하면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크레아틴 성분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보충제로 섭취할 경우에는 하루에 3에서 5g을 섭취하면 되고 섭취 타이밍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동 전, 아침, 점심, 저녁 언제든 섭취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카페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카페인은 섭취했을 때 우리가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보충제입니다. 카페인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400mg이지만 운동 전에 체중당 4에서 6mg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운동 전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근력, 수행 능력, 근지구력에서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운동 전 카페인 섭취는 체지방의 감소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페인을 장기 복용 혹은 과다 복용할 경우에는 내성이 생겨서 이전처럼 효과를 볼 수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7에서 10일가량의 휴지기를 가지시면 이전과 같은 각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비리스트에 대한 설명인데요. 비리스트에는 베타알라닌, 시토룰린이 있습니다. 베타알라닌은 크레아틴과 비교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크레아틴이 근력, 파워, 근비대에 효과가 있었다면 베타알라닌은 근지구력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파워리프팅과 역도성 스트렝스 운동의 경우에는 베타알라닌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세트당 15에서 20개를 하는 크로스피터, 보디빌더에게는 베타알라닌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트룰린은 우리의 근육의 혈류량을 늘림으로써 퍼포먼스를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트룰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메타 분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시트룰린은 아직까지 B리스트에 있는 것이며 아직 효과가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님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C리스트에는 글루타민, BCAA, HMB가 있는데요. 글루타민은 우리의 몸에 충분히 존재하며 비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렇기에 보충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섭취할 필요는 없는 성분입니다. 글루타민에 대한 연구는 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글루타민이 피트니스 사회에 유명하게 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글루타민을 주사로 체내에 직접 주입했고 그 결과 글루타민을 체내에 직접 주입한 그룹은 회복과 면역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글루타민을 경구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사기를 통해 체내에 직접 주입한 것이기에 효과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글루타민을 보충제를 통해서 흡수했을 경우에는 퍼포먼스와 근성장에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말하는 연구들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BCAA는 우리들이 자주 먹는 보충제인데요. BCAA는 우리들의 몸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유산소성 운동을 많이 하는 크로스피터나 사이클 선수라면 BCAA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BCAA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A리스트와 B리스트 중에 안 먹는 보충제가 있다면 저는 그 보충제를 사서 드셔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HMB도 마찬가지로 C리스트의 항목인데요. HMB의 경우에는 대략 20년 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6년 연구에서는 저항성 운동과 근미대에 효과적이라고 말했고 2001년 연구에서는 다른 보충제와 비교해봤을 때 크레아틴과 HMB가 보충제 중에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말했으며 2009년 연구에서도 운동 경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HMB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2018년도 가장 최근 연구에서는 운동 경력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미 경력을 가진 분들에게는 퍼포먼스의 향상이나 근비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보충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운동인들이 섭취하는 카르티닌, 아르기닌 등은 앞서 소개한 리스트에 포함조차 되지 않은 성분일 뿐더러 BCAA 같이 우리가 많이 먹는 보충제도 C리스트에 포함될 뿐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BCAA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정도의 보충제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보충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C와 B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먹을 바에는 A리스트의 보충제를 먹자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충제 선택 시 유의사항. 첫 번째,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지만 식단에서 잘 섭취하지 못하는 것을 먹자. 두 번째, 내추럴 운동인이라면 성분을 검색하자. 세 번째, 믹스드, 블렌드 보충제는 피할 것. 네 번째, 새로운 보충제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보충제 리스트. A리스트는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운동선수들에게 적극 권장하는 보충제. A리스트에는 종합 비타민, 필수지방산, 비타민 D3, 크레아틴, 카페인이 있습니다. B리스트는 효과가 없다, 효과가 있다고 논쟁되는 보충제. B리스트에는 베탈라닌, 시트룰린이 있습니다. C리스트는 우리 몸에 효과가 없는 보충제. C리스트에는 글루타민, BCAA, HMB.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